한 아이가 급하게 도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훗날 기수라 불리는 소녀는 프로 바둑기사 황동현 구단의 집안일을 도맡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 칸 벌리는 게 더 좋은 수 같은데. 네가 뭘 안다고 거지 새끼야. 기수의 누나 신소년 역시 한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영화에서 주인공의 본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씨는 신씨일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그런 세부치들 부질없다. 사람은 명예로 살아야지. 청소 끝났습니다. 네 동생도 바둑 배웠다고 하지 않았니? 아빠가 어렸을 때 조금 가르쳐줬어요. 내가 여기서 배우도록 해줄까? 청소를 매일 해준다는 조건하에 동생을 가르쳐주냐 제안을 하는데요. 아까 장면에서 트로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을 살펴보는 그의 추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청소도 매일 할 수 있어요. 이리 와 앉아. 옆에 앉아. 동생 장래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지. 뭐야? 바둑 한 판 둘 수 있을까요? 나랑? 바둑의 권위자에게 도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소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제 실력을 알고 싶어서요. 느리다. 빨리. 느려. 더 빨리. 더 빨리. 가봐. 그래. 자신 있을 때 다시 와. 어린아이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모습은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요? 기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겠다고 결심했는지 그동안 일한 전 재산을 들고 이곳을 떠날 것을 계획합니다. 표 끊을 거니? 여기서 제일 먼 곳으로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로써 기수는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상경한 기수는 동네 양아치들에게 쫓겨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할 일도 갈 곳도 없는 입장에선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당구비도 안 나온다 야. 기수는 우선 기원을 찾아가 내기 바둑을 하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어 공사판을 가는 것보단 나은 걸지도 모릅니다. 저랑 바둑 한 판 둘 수 있을까요? 물론 공사판에서도 아이는 써주지 않겠지만 말이죠. 100원? 요 네 집 자식이요! 시작은 100원이었지만 하면 할수록 큰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는데요. 기원에서부터 그를 쭉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닭똥집하고 꼼장어 좀 주시오. 촌놈 서울 처음이구만. 조심해라. 등 돌림의 사기꾼이라며 훈수를 둡니다. 너한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놀이터가 되든가 생지옥이 되든가. 어른이 말하는데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묵묵히 식사를 하는 귀수. 잘 때는 있냐? 숫자가 나오면 따라가겠습니다. 동전 던지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데요. 인연이 안 닿네. 원래 운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떠돌아야 하는 상황에서 허일도를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한 걸지도 모릅니다. 기수는 그를 따라 외딴 절로 들어갔는데요. 천지신명님, 산천초목님, 지극정성 비옵나니 부디 소원 성취 주옵소서. 저기 돌탑 보이지? 앞으로 한 판 끝날 때마다 명이 하나씩 올려. 5초 준다. 5초 안에 그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라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잠시만요. 장구 끝에 악수 둔다. 나쁜 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수의 바둑 실력은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5. 끝.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안 보고 하는 맹기 바둑 훈련에 돌입합니다. 명심해. 머릿속으로 두는 거야. 이길 때까지 못 나온다. 포기하고 싶으면 종을 쳐. 우상기 화점. 좌하기 화점. 우하기 낮은 소목. 16에 4. 16에 6. 16에 5. 17에 9. 붙이는 수도 못 봐. 다시. 다시! 머릿속의 트라우마와 인정받아야 하는 압박감에 기수는 방황하게 됩니다. 장래망에 이걸 쓰지 마. 사실 바둑이라는 건 돌 하나하나를 놓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이니 말이죠. 내일 다시 온다. 우상기 화점. 좌하기 낮은 외모. 11에 19. 단수.
됐다. 짐 챙겨 내려간다. 8에 14, 7에 14, 12에 4. 가르치는 스승이 제자의 지시를 받아 바둑을 두는 부분에 있어 납득이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되라고, 기계! 오랜만이네. 다음 타깃으로는 부산 잡초를 만나러 왔는데요. 양주로 갈아탈 때도 안 됐나? 토끼 바둑의 강자라 하며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판 깔자고. 판돈 땅. 토끼 바둑 짧은 시간 안에 대고 가는 것으로 15분 경과 후 30초 초읽기 각자 3시간으로 시간 제한을 두며 게임을 하는데요. 나를 붙이고. 아다리. 애초에 작품에선 바둑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한 종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는 양성 쪽에 네 손모가지 하나 버렸다면서 천하의 허이또도 무당말에 홀리있구만. 남은 손모가지도 곧 잘리쁘게 생겼는데 남은 내 손모가지가 먼저 잘릴지 네 모가지가 먼저 잘릴지 가지고 있어. 네 몫이야. 혹시나 훗날 혼자가 된다면 관철동에 가서 똥이란 놈을 찾아. 쓸모없는 똥 같은 놈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다. 잡초는 허일도가 기수에게 지도대국을 부탁한 것을 알고 부활을 시켜 제거할 것을 결심합니다. 막다른 길에 결국 도망칠 수 없게 됐는데요. 칼은 네 눈거리에 대라니까. 뛰어 이 새끼야. 뛰라고! 내가 혹시나 했는데 이런 잔치일 줄 몰랐네. 싹이 날 때 안 자르면은 나중에 도끼를 써야 돼요. 나중에 크면 방해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기수를 미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허일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은 기수는 절에서 단련하며 성인으로 성장했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 정든 절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음 한번 내려놓으면 그게 놀이터다. 뭐 구라게임이다 뭐다 나중에 이렇게 하자 잡으시면은 저랑 뭐 일 못해요.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시죠. 쓸모없지만 죽지 않는 돌이 있다던데. 기수는 곧바로 똥을 찾으러 갔는데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똥똥 그러지? 왜요? 맞게 찾아왔는데. 실력이나 한번 봅시다. 하신 거 아니죠? 야 여기 돈 나오는 거 안 봐도 되겠어? 똥 선생이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 기수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넌 허 선생을 언제부터 알았어? 기수는 스승에 대해 묻습니다. 아 저게 진짜 씨. 너 나랑 얘기 좀 해. 아 내가 저기 전에부터 계속 느꼈던 건데 좀 말이 좀 그래. 선생님께서는 허 선생님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와 같은 A 범절이 중요하다며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냐 갈구는데요. 저 돈 나눌 필요 없어. 다 가져. 다 가지라고 하니 입이 쏙 닫혔습니다. 넌 그래 그렇게 해. 다 놀았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황덕요? 너 프로랑도 두게? 그 전에 갈 곳이 있어. 어디? 장성. 야 그럼 혼자 갔다 와라 이번에는. 돈가방을 챙겨가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야 네가 그거 왜 가지고 가? 야 그거 놓고 가! 비중이 크진 않지만 벌써부터 포스나 존재감이 압도적인 장성부당은 과거 허일도의 손을 빼앗아간 인물인데요. 점점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넌 볼 거 없어. 좀 더 살고자 하는 놈들이나 보는 거지. 그놈 손모가지 찾으러 왔은 과구가.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지 기수가 원하는 게 뭔지 곧바로 알아냅니다. 자신의 승리로 얻은 상대의 손을 전리품 마냥 전시해놓는 취미가 있습니다. 혹시 신점으로 봅니까? 그래. 복채는 돈으로 안 받는 거 알지? 그거 너 쓸모없는 놈인데 명줄이 기네. 조상에 감사해요. 꼬박꼬박 제사 잘 지내고. 색의 구분이 없는 오로지 투명한 바둑돌만 사용하기에 애초에 맹기바둑 기술이 없으면 상대가 불가능인데요. 빈놈은 알아서 자르자고. 재수없게. 어떻게 보면 허일도는 자신의 보스를 제자가 해주리라 생각해 맹기바둑을 가르친 건지도 모릅니다. 기분 의미가 없어. 무당은 귀수의 신상과 과거까지도 전부 알아내는데 이 방법을 통해 치부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집중력을 흔들어 놓는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안 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죽으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누나밖에 없었는데. 네 귀를 막아. 고개를 들어서도 안 돼. 사실 외면해야 한다고 하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만 아니었으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은하는 겁탈을 당해 수지심에 목을 매달아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수가 각성하는 계기였습니다.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냐. 길을 잃는다고. 부당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야, 그러지 마라. 동생도 죽어야. 걔가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 저거? 무당은 자신의 운명을 알까? 알 수가 없지. 넌 결국 신이 되려다 괴물이 되는 운명이구만. 절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사석 바둑의 강자이자 허일도와 기수에 대한 보수심을 품은 채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외톨이입니다. 길을 잃으신 건지 잘못 오셨다면 나가주세요. 손목 하나 없는 아저씨를 찾는데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만 나가주세요. 걱정 마요. 이렇게 죽지 않아요. 내가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놀만 할 거야. 사석은 여기다 올리세요. 죽은 바둑알을 통해 안에 있는 물체가 얼굴을 쏘게 되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바둑 한 판이었습니다. 우와, 아저씨 진짜 잘한다. 긴말 말고 어서 끝내. 안녕하십니까 형님. 니도 명주는 참 길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똥 선생이 잡초를 찾아온 이유는 기수와의 바둑 대결을 주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 되지 싶나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기수가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한 셈이죠. 콜. 계속 뜨는 새끼라고. 어떡하지? 계속 이기면 돼. 졸라 재수없는데 하여튼 설득력은 있어. 먼저 들어가. 일 보고 갈게. 좋은 데 가면 안 돼. 일찍 들어와. 오랜만이네. 그 눈 안 고치면 단명한다고 했는데. 죽으림을 다해야지. 그때 난처럼. 과거와 다르게 지금 기수의 실력은 그야말로 싸움 고수 그 자체였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반돈 따당. 아무리 판을 키우고 계속 부딪힌다 해도 잡초와 다르게 기수는 너무나 여유있게 승리를 쟁취해갔습니다. 반돈 이 건물. 반돈 부족하면 네 손모가지 받아주고. 한 점 까시죠. 나도 존심이 있다. 가끔은 자존심이 독이 됩니다. 그가 왜 잡초라 불리냐면 밟히면서 자라야 그게 잡초다. 오늘 대국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억울한 표정에 기수는 한 번 더 승부를 받아주는데요. 패배를 맞이한 잡초는 실성한 듯 합니다. 이따가 바람이나 쐬자고. 저기 형 가방 놓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정리할까나.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삶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어 보이고. 목숨을 걸라 하면 몇 점 깔겠어? 석점. 잡초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하자고 합니다. 가자고. 이때 기수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잡초에게 석점을 두고 승부를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운치가 있네. 네 목숨 석점이면 되겠어? 긴 말 없이 빠르게 대국이 시작됩니다. 걔가 이럴 리 없다. 내 잘못생기다. 잠깐만. 없던 일로 해줄까? 목숨 구걸했다고 소문나진 않을 거야.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 패배한 잡초는 목숨을 구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딱을 앉지 않으면 나중에 도끼 써야 되는데. 제발 살려줘. 기수에 의해 잡초는 구원받게 됩니다. 3대의 숫자는 기수에게 역관광을 당해 얼굴이 심하게 찢어진 갈고리 눈은 인맥을 대동해 기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물무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모두 다 수차례 얻어맞고 리타이어 됩니다. 기수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과 동시에 복수를 시작하게 만든 만악의 근원인 황동혁은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새 사기 일국이라 사기 봐도 크게 한 판 두셨나 보네.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악수라도 한번. 책 주세요.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황선이 이단도 계셨네. 얼짱 기사님. 나가주시죠. 받아. 기수가 황동혁을 만나 대련 날짜를 잡는 사이 동 선생은 근처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외톨이는 똥 선생을 납치하여 아버지가 자살했던 용광로로 데려가 기수를 유인합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 기억나? 우리 아빠는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인가? 사석바둑을 시작합니다. 이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석바둑 장치가 작동을 못해 무승부가 되자 곧바로 육탄전이 시작됩니다. 기수는 드디어 복수의 대상의 앞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조용해라. 시끄럽다. 프로기사 백인과 대국을 치른과 동시에 황덕용을 상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장성부당의 말처럼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더 빨리. 단소.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번 기억해봐. 목숨을 구걸하길 바래? 영화 신의 한 수 기수편은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